안녕하세요. 서은김씨의 자동차 생활입니다. 지금은 퇴근 후에 제가 아는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막혀서 그냥 이것저것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출발을 했네요. 막히다가 갑자기 또 안 막히네요. 일단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냥 녹음만 한 정도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랜저를 제가 구매를 해서 참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만족도가 높냐면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지금 하이브리드스러운 차이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면 아무래도 연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숙성, 그리고 주행의 약간 부드러움,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확실하게 이 연비는 사실 뭐 더 낮은 급의 하이브리드를 탈수록 연비는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니 그거는 뭐 100%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급의 이 정도 연비면 아주 만족한다, 뭐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연비가 한 17 가까이 되는데 누적 연비가 17 정도 됩니다. 뭐 그냥 주행을 1회 주행만 했을 때는 20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일단은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일단 연비가 뭐 그랜저 치고는 잘 나오니까 아주 만족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가 만약에 지금 17이라고 가정하면 소나타급으로 가면 소나타 K5급으로 가면 한 20, 제가 탔을 때 제가 이 타는 그 길이나 이런 거를 똑같이 그냥 차만 소나타랑 K5로 바꿨을 때 연비는 대략 한 20에서 21 정도 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반떼 K3는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제가 탔다 그러면 아마 한 24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그 정도 17, 20, 24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고당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숙성은 아무래도 엔진음 들리는 그 빈도가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속에서는 전기로 많이 갈 테고 고속에서는 어차피 다른 소리들 때문에 엔진음이 크게 부각되진 않죠. 급하게 급가속을 할 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정숙성은 다른 내연기관 차들보다 막 그렇게 막 월등히 좋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5 자연흡기가 있고 3.3 자연흡기가 있고 그 다음에 2.4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LPG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봤을 때 방음의 수준은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엔진음이 안 들린다고 해서 완전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엔진음이 안 들리면 다른 음들이 더 부각돼서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노면 소음이나 풍자름 같은 게 더 그러니까 순수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좀 더 잘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의 부드러움, 저는 이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의 부드러움.
주의운전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막히진 않거든요. 서울 분들은,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막히는 구간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연기관을 타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부산에 살아서 크게 그렇게까지 안 막히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것과 순수 내연기관 차를 타는 것에는 피로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도 제가 사실 한 5분, 10분 정도 밀리는 구간을 달렸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순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는 정말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지했다가 출발하고 다시 정지하고 이런 구간이 많을 때는 엔진만으로 달리는 차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힘을 내서 가다가 힘을 줘서 서는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살 밟으면 전기로 가고 또 살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무스하게 갔다가 스무스하게 서는 이 감각이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전기차, 그 하이브리드를 사게 된 계기도 어떤 거냐면, 원래는 제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내연기관차 타다가 나중에 뭐 넘어가야 하는 경우에 그냥 전기차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아반떼 MD를 잠깐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쇼트 엔진 교체 때문에 블루엔즈에 맡기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리가 하루 정도 걸리다 보니까 아이오닉을 대차를 해주더라고요. 아이오닉 전기차를. 그래서 뭐 대차해주니까 좋다고 탔죠. 하루 정도 탔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신기하다가 좀 타다 보니까 이게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고, 내연기관 차도 똑같은데 그 반응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연기관은 밟으면 뭔가 으짜 하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냥 전기차들은 그냥 나가죠. 밟는 동시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적응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어지럽기도 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 정도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속도로 가겠다, 이 정도 그 가속이 붙겠다,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있는데, 전기차를 타면 그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약 700m 앞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이질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하루 동안 전기차를 타고 하다 보니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다면 이 전기차를 타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요새 말하는 뭐 몇 단 미션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밟으면 가고, 밟으면 계속 가속되고, 브레이크 밟으면 잘 서고. 그래서 요새 뭐 경차에도 4단 이렇게 달리는데, 차라리 그냥 CVT 미션이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주행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변속 충격을 이제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면 그거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굳이 필요 없어도 되는 상황이면 변속 충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에 대한 그 변속 충격에 대한 그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없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죠. 아무튼 좀 말하다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일단은 주행성, 부드러운 주행성이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행, 그리고 주행 부드러움과 정숙성,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만 봤을 때 확실히 그랜저급을 저는 탔을 때 만족을 했어요. 이게 또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랜저를 언제 처음,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죠, 이거를 언제 처음 타봤냐면, 예전에 제가 소나타 DM8 센슈어스 1.6 터보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그거를 예약을 해놓고 시승을 하러 갔거든요. 시승을 하러 가서 아반떼부터 다 타봤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나타, 사실 1.6 터보는 안 타봤어요. 안 타보고 그냥 바로 구매한 거라서. 일단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니까 물론 연비는 좋죠. 좋은데 이질감이 저는 싫더라고요. 막 충격이 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옛날 하이브리드처럼 모터로 가다가 엔진으로 갈 때 소음, 엔진음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 저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패스했고, 그 다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이 정도면 뭐 탈만한데 정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는 순간 진짜 하이브리드를 타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계속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엔진이 들어왔나 모터로 가나 그거를 느끼기가, 못 느끼는 건 아닌데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못 느낄 정도로 확실히 그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K8 하이브리드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물론 더 한 세대 앞서 있으니까 더 좋겠죠, 1.6 터보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기에는 저는 그랜저급을 추천합니다. 진짜 적어도 타시려면 그냥 소나타 K5 하이브리드 정도?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풀옵션 가면 2,900만원인데 2,900만원 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나 연비 짱짱하게 뽑아 먹는다, 소음도 적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회사차로 하이브리드를 줄지 모르겠지만, 회사차로 하이브리드를 주면 타겠지만, 저는 지금 만약에 아반떼급을 산다면 무조건 N9을 살 것 같아요. N이 있는데 왜 N9을 사냐, 요것도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냥 그랜저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정말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말이냐, 그냥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편안함을 포커싱해서 타는 차죠. 그냥 편안하게 크루징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옆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하면서, 굳이 SUV 펠리세이드, 산타페급 이런 소렌토급 차들이 필요하지 않는 한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 그런 차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가 출퇴근하고 주말에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타는 차가 이제 그랜저고, 저는 G70도 같이 타고 있는데, G70은 주로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와이프 출퇴근을 G70으로 하고, 제가 이제 퇴근했을 때, 평일날 퇴근했을 때 좀 뭐 어디 간다거나 뭐 드라이브를 나간다거나 할 때 G70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만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랜저를 선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즐길 만한 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차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를 막 재밌게 탈 수는 없는 차 같다. 3.3을 타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기량이 높고 뭐 출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가겠죠. 근데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재밌는 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G80 3.5 터보인가? 그것만 해도 제로백이 한 5초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출력 좋고 뭐 5초대 나오고 한들 거동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을 테니 뭐 재밌는 차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힘이 좋은 차, 여유로운 차, 이렇게 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거죠. 재미가 없는 거. 그랜저. 또 장점은 그냥 편안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한 거. 연비도 나름 좋죠. 그리고 디자인도 처음에는, 제가 그랜저를 산지 지금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되게 끝물에 샀잖아요. 르블랑 트림으로 샀는데, 처음 이 그랜저가 나왔을 때 뭐지 정말 저는 소나타보다 더 이 디자인을 더 싫어했기 때문에 이걸 안 사고 그냥 소나타 DM8 센슈어스를 샀던 것 같아요. 정말 적응이 어려운 디자인이 아니었나. 근데 워낙 많이 팔리고 워낙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스며든 게 아닌가. 지금 제 차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예쁘다는 생각을 해요. 요새는 월세차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도 받고 하다 보니까 크게 더럽지도 않고 광도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예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탈 것 같아요. 만약에 바꾸게 돼도 G70을 바꿔서 이제 제가 다른 차로 이제 전기차로 아마 가겠죠. 지금은 뭐 요새 좀 GV60에 관심이 가는데, 당장은 뭐 돈이 없으니까 못 바꿀 것 같고, 한 향후 몇 년 후에 바꾸게 되더라도 이 차를 바꾼다기보다는 G70을 아마 팔게 되고 다른 전기차를 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이제 와이프한테 가겠죠. 와이프 출퇴근 및 저희의 주말용 이렇게 편안하게 타는 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참 높네요. 이번 영상은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만족,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르블랑 트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조만간 한번 찍겠습니다. 제가 르블랑 하이브리드이지만 좀 많은 것을 바꿨거든요. 뭐 풀옵션에 가깝도록. 그거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